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전세사기 특별법, 또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.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하는 거 그거 연장한 거 거부권 행사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네.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비꼬는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감사드려요. 그거는 대통령도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그랬겠어요. 합의를 못 보긴 했지만은. 근데 그거를 하는 정도로 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왜냐면 전세사기 특별법도 지금 여야의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. 뭐 선구제 뭐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. 네.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막 사람 계속 극단적 선택하고 지금 계속 죽는데 일단은 국가 재정 투입해가지고 다 구제하고 그다음에 후 청구하자, 구상권 청구하자 이건 거 그러면은 다른 사건하고 형평성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. 그럼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. 그러니까 대통령의 원칙은 뭐였냐면 여야 합의가 없는 거는 다 거부한다였어요 지금까지. 근데 이거 깨졌잖아요 지금.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왜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 되느냐라는 거고 제가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는 뭐 민주유공자법 이거는 이제 뭐 여야의 논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셀프 구제법 아니 민주당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 셀프 구제법 아니냐 뭐 보수야당 그러니까 보수 여당에서 이제 공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. 뭐 진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. 그런데 한우산업지원법하고 농업회의소법 도대체 이거는 왜 거부를 한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아니 한우산업지원은 이거 심지어 이거 지금 저 국민의힘의 누구였다 홍문표 의원이었나 뭐 그분이 아마 한우산업지원법인가 이거는 제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야 이거를 가리도 같이 해놨는데 이견이 있다고 이거를 안 통과시키나? 한우산업 지원에 무슨 이견이 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좁히면 되잖아요 이런 거. 그러니까 여당이 무능하다 제가 보기엔 일을 안 하거나 지금 무능하다. 그리고 대통령한테 모든 부담을 다 지우고 있어요 이게 일을 안 해가지고. 그러니까 14번째 이미 이러다가 이제 이승만 따라잡습니다. 이승만이 지금 역대 최다인 45번, 45번 거부권 행사했거든요. 이 속도면은 이제 뭐 나중에 임기 말에는 5년차 때는 자 100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.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도 안 좋고 지금 여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합의 좀 봐라 좀 제발. 예. 다른 법안들은 그래도 민주유공자법은 좀 더 심도 있는 여야 간의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. 왜냐하면 그것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되고 재활 서비스 받고 민간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대입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. 예를 들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치신 분들 그러한 분들과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2대 국회 때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니까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6.6%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낮았다. 너무 어떻게 일을 좀 더 22대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 그것도 면이 있는데 있어요. 하나는 의원들이 너무 좀 날림으로 법을 많이 발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약간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뭐가 뭐 화제가 된다. 이렇게 뭐 국민들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법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런 과정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또 충분히 이제 검토하지 그렇죠. 않아서 여러 가지 국면을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. 예,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는 발의 건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얼마나 의원들의 이제 의정 평가를 할 때 주로 많이 몇 개 발의했다, 뭐 대표 발의했다,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. 실제 통과된 거를 좀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의정 활동에 대해 뭐 상을 주더라도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. 연금 개혁안 또 정부세 폐지 논란도 있었고 논쟁도 좀 있었고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거예요. 정부 안을 받아들이겠다.
어떻게 보세요? 정책적으로 대한야당이 돼보겠다.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만 않다라고 옳기만 하다라고 주장하진 않겠다. 한번 논의를 해보자. 그러한 태도를 변화한 것은 상당히 좀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이것이 대한야당, 정책야당 그리고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조금 뭐 폭넓은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여당의 태도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? 우리가 주장했던 거라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 우리는 안 할래. 이런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22대 국회 이제 오늘 처음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. 네. 좀 제대로 여야 간에 이러한 정책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서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대화 타협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. 이재명 대표의 태도, 유연한 태도의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이거는 여론조사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더 많고요.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이거에 찬성을 하고요. 오히려 고소득층. 그럼 고소득층까지 주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자. 그런데 줬는데 욕까지 먹고 반응도 안 좋아. 그러면은 굳이 이 민주당에서 이거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.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생각을 한 것 같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이 여당이나 정부에서 안 받을 거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거다 어차피. 예,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거를 뭐 정치적 쇼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서 할 만큼 다 하고 있다. 국민연금도 내가 뭐 국힘에서 얘기한 44% 내가 받았잖아. 우린 양보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쟤들이 안 받고 쟤들이 일을 안 해. 이거에 좀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데 저는 이것도 안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지금 상황에서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대권을 위한 차근차근히 조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. 네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왜?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대선 출마 시에 사퇴 시한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.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당원 개정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던데. 그렇게 봐야죠. 뭐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. 그리고 뭐 본인들 규정상 뭐 대선 1년 전에는 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도 뭐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좀 꽃길을 깔아주려는 것이 아니냐. 그러한 판단이 뭐 옳다 그르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런 제도를 지난 민주당의 당대표나 지도부나 의원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권력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. 그것이 야당이라도 지금 여당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좀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야 돼. 그래? 그럼 지금 국민적 인기가 높고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제일 높게 나오는 이재명 당대표 뭐 본인 당대표 하는데 걸림돌 없애줘야 되겠어.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.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야지 특정인을 위한 제도의 바뀜은 또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다른 당내에서 권력 구조가 뭐 형성이 되면은 이거 또 바꾸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. 제도가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자꾸 바뀌게 되면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을 위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뭔가 설득력 있게 이제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예전에 이제 윤리위 이제 국민의힘은 윤리위고 민주당은 뭐지? 심판원, 윤리심판원 뭐 관련해서 그거를 정무적으로 따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. 뭐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해주겠다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쌓이면은 좋지는 않아 보여요. 예.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
본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이나 절차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.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